네, 오늘 동아대학교의 교수로 있고요. 그 다음에 Anet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로 있는 서현권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어떻게 보시면 좀 정리가 안 된 그런 내용들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날의 농업에도 굉장한 기술이라고 표현드리는 것은 신기술들, 인공지능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현장에 이제 들어와지고 있는가. 사실 뭐 각 나라별 혹은 여러 국가, 한국도 포함해서 이런 변화들에 있는 그런 사례들을 주로 이제 스타트업 회사들의 이야기들이 조금 많이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나름 뭐 저희 Anet 테크놀로지의 포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우리는 계속 움직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과는 좀 직접적으로 연관은 안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차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민 박사님께서 많이 강조하시는 것처럼 이런 사례들이 당장 저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실제로 지금 현재 적용되는 기술들은 굉장히 공통점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동일한 방법은 아니더라도 어떤 유사한 형태 혹은 활용된 형태로 우리 한국에서의 농업 현장에도 적용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또 상상력을 발휘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례들을 쭉 이렇게 보시면서 기술들이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느껴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잘 녹화됩니까? 네네. 지금 영상은 이렇게 3대의 카메라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마 돌아가셔서 유튜브로도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 여기 앞에 고화질 카메라는 여기 계신 분들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화면으로도 계신 분들께서 조금 이렇게 영상에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에그테크 혹은 뭐 스마트 농업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초반에 조금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기술들에 대한 사례들, 지금 농촌진흥청과 저희가 전 세계에 있는 농업 스타트업들, 이런 에그테크 스타트업들에 대한 조사 연구들을 같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연구들을 통해서 우수하다라고 판단되는 혹은 지금은 조금 미미한데 나중에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회사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뭘 준비하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분석하는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에서 조금 찾아진 발굴된 그런 사례들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 부분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의 어떤 포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우리는 계속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사실 제가 드리는 제안이라기보다 민 박사님 Anet 테크놀로지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싶습니다. 민 박사님 많은 아이디어를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표현은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에그테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문자 자체를 뜯어보면 그냥 농업과 기술이라는 표현을 그냥 합쳐놓은 용어가 되겠습니다. 요즘 핀테크라는 말도 많이 쓰고 여러 가지 테크 앞에다가 이런 기존의 어떤 산업 영역에 해당되는 용어들이 붙으면서 어떤 새로운 신기술들이 적용이 되면서 변화해 나가는 산업계의 그런 움직임들을 표현하는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에그테크라는 표현도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단순한 농업, 에그리컬처라고 하는 농업과 그다음에 기술이라고 하는 테크놀로지가 합쳐진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런 에그테크라고 하는 용어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이 되어 왔는데요. 에그테크 1970년대, 80년대부터 저런 용어 자체는 학계에서는 꾸준히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그때 다만 이제 그 당시 사용되는 용어와 오늘날의 용어가 차이점이 뭐냐면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컴퓨터가 굉장히 이렇게 귀한 어떤 제품이었는데 농장 관리를 컴퓨터에 의해서 뭐 엑셀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그런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오늘날에는 뭐 모든 분들께서 다 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도 그 당시에는 기술이 농업에다 들어오는구나 그런 표현으로 에그테크라고 표현을 이제 주로 썼었는데요. 오늘날에 표현되는 이 기술은 보통 뭐 학자들마다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자동화 기술, 그다음에 센서 기술,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이나 데이터, 그다음에 인공지능, 머신러닝 이런 기술들 뭐 소위 4차 산업혁명에 이제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술들을 위주로 이제 의미를 한다라고 말씀을 우선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머신러닝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말은 기계가 학습을 한다 뭐 이런 표현이 되겠는데 사실은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이나 같은 카테고리 안에 포함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표현은 그 사람 뭐 기계로 하여금 여기서 말하는 기계는 이제 컴퓨터가 되겠는데요. 컴퓨터가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떤 패턴을 학습을 하고 앞을 예측을 하는 어떤 그런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그 사람의 하는 그 의사결정 과정들을 최대한 모방을 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나아가는 소위 뭐 알파고의 그런 전략 같은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 전 세계에서 에그테크를 향한 관심들이 최근에 급증하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우리 한국에서 나온 신문에들도 보면 뭐 구글이 농업 스타트업에 얼마를 투자를 했다. 뭐 한 2, 3년 정도 된 그런 뉴스 기사이긴 합니다만 소프트뱅크가 얼마를 농업 쪽 회사에다가 투자를 했다. 기존에 구글이나 그다음에 옆에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합니다만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농업 쪽에 얼마를 투자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의 기사들인데요. 그 농업과는 어떻게 보면은 그 반대편에 서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뭐 IT 기업들, 소프트웨어를 하는 기업들인데 이런 회사들이 왜 농업에 관심을 가질까 하는 그런 어떤 질문은 우리가 던져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단순하게 구글이나 소프트뱅크나 그 외에 이런 회사들은 투자를 하는 것이 있었고,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1회 농업 인공지능 대회에다가 팀을 참여를 시켰었고요. 그 다음에 그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내에다가 이제 팜빗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요 용어 자체를 그냥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farm 뭐 농촌 농업 네. 그다음에 비트란 말은 우리 심장 박동 소리 비팅한다 뭐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은데 그 이 농업 현장을 이런 심장 박동 소리 뛰는 곳으로 바꾸겠다 혹은 그런 어떤 모든 박동들까지도 우리가 다 캐치를 하겠다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리고 있는 그리고 실제 현재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는 이런 클라우드 솔루션들을 보면 이런 그 노지에다가 그 토지나 작물의 환경들을 실시간으로 계속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센서들을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드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하늘을 날면서 공중에서 이런 작물들이 어떤 질병이 걸렸는가 혹은 어떤 그 영양분이 부족한가 이런 것들을 하늘에서 모니터링 하고 한다. 거기 더 나아가서 만약에 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드론을 활용한 것이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그 이제 가난한 국가 아프리카나 이런 뭐 인도의 외지라든지 동남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드론을 사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그러면 풍선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까지도 하드웨어까지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직접 제작을 해서 실제 여기의 구조는 지금 현재 인도에서 서비스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어떤 발전된 국가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가난한 국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것까지도 이 사람들은 지금 고민을 해서 실제 출시를 하였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통신의 역할을 하는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전국 어디서든지 간에 LTE라든지 그다음에 뭐 5G가 잘 터지나요? 아직까지 시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디서나 데이터들이 잘 이렇게 터지는 그런 환경입니다만 우리 한국을 제외한 많은 국가들에서 도심지를 조금만 벗어나더라도 이제 통신이 쉽지 않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장소들을 많이 만나는데 이제 그런 장소에서 쓸 그런 기술들 이제 여기의 기술은 텔레비전 채널의 빈 공간을 사용하는 굉장히 저렴한 통신 방법이 되겠는데요. 거의 무료에 가깝습니다. 예전에 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옥상에다 안테나를 세우면 TV가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요즘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만 그 통신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테나만 설치를 하면 그 빈 채널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간에 무료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개발 국가에서는 충분히 적용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자기네들 클라우드에다가 이 모든 정보들을 다 취합을 해서 그리고 우리가 농장에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우리는 그런 어떤 재배 서비스를 도움을 주는 회사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전혀 그 겉으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뒷단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다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아마 이런 농부들이 이런 서비스들에게 앞으로 더 이렇게 종속이라기보다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어갈 것이다 예상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뿐만이 아니라 웬만한 그런 어떤 굴지 IT 기업들은 아마 내부적으로는 이런 일들을 다 준비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그 2020년 농업 팜테크 기업들 혁신적인 기업들이다. 이 에그테크 분야, 스마트 농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업들이다라고 하는 리스트를 쭉 뽑은 자료가 되겠는데요. 보시면 뭐 대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뭐 야마하라든지 팜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큰 회사들인데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거의 절반 이상의 기업들은 지금 만들어진 지 생겨난 지 설립된 지 5년 미만의 굉장히 작은 스타트업들의 회사들이 되겠고요. 그 설립 기간을 10년으로 넓힌다면 90% 이상이 최근 10년 이내에 이제 사업을 시작한 그런 회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푸드 벤처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선정을 하였는데요. 굉장한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그다음에 실제 농업의 각 분야에서 생산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 뭐 종자 바이오 기술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동물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유통하고 가공할 것인가 그리고 심지어는 이 소비자가 판매되는 그런 어떤 로지스틱스까지 이 모든 체인에 걸쳐서 이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생겨나고 있고 그 좀 주된 특징 중에 하나는 기존의 대기업들이 아닌 이런 소규모 작은 기술력으로 무장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뭐 생산 과정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지 못했던 그런 숨겨진 정보들을 센서를 통해서나 혹은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이렇게 획득할 수 있고요. 그 획득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어떻게 액션을 취해 나가면 더 나은 궁극적으로 내 이윤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생산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가공과 소비지 유통 그리고 실제 그 소비자들이 판매되는 데이터까지도 이제는 다 이렇게 뭉뚱그려져서 조만간 아마 이런 서비스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수확을 해서 판매를 하면 얼마 수익이 예상된다 혹은
다음 주에 이렇게 수확을 하실 경우에는 얼마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이런 수익들, 예상되는 수익들이 굉장히 정확한 어떤 수준으로 예측이 이제 가능해지는 그런 구조 속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이 연구실 단위에서는 이미 이런 것들이 꽤 정확하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게 다만 현장 수준에까지 가기에는 아직 좀 더 시간이 이제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좀 4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다양한 첨단 기술들이 이제 농업에 접목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이 영역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이제 주목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진보된 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그 기존에 없었던 어떤 수요를 창출하는 것과, 그 다음에 약간 농업인지 이게 농업으로 봐야 되는지 IT로 봐야 되는지 이런 헷갈리는 이런 일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것들은 더 이 경계는 애매모호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로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주로 뭐 젊은이라고 표현했는데, 젊은이가 아닌 분들도 아닌 그런 회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변화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특징이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과거에는 어떤 잘 사는 나라들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뭐 여전히 그렇긴 합니다만, 주로 이제 미국을 통해서나 이제 전 세계로 전파되거나 뭐 그런 형태였다면, 지금은 전 세계 어디서든지 간에, 여기 아까 보셨던 그 전 세계 기술 기업들 중에 뭐 미국, 유럽 외에도 뭐 이렇게 동남아시아 국가라든지 아니면 동유럽 국가라든지, 우리가 굉장히 좀 저소득 국가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전 세계적인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 좀 내용을 정리해본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화들이 정말로 클 것 같고 빠를 것 같다는 게 이제 생각이고요. 그 이제 이런 데이터 스마트 농업이나 에그테크, 특히 이제 인공지능에 의한 예측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얼마나 많은 혹은 양질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모델을 만들 것인가, 학습할 것인가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들이 수집되고 분석되는 능력들이 앞으로 더 고도화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농업에서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유럽의 경우에 그 양계장이 한국처럼 케이지에서 못 키우게 돼 있으니까 닭들이 다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거? 퍼트려, 방사에서 키우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닭들은 자유롭지만 이 달걀을 아무데나 놓으니까 이 달걀을 수거하는데 너무 많은 노동 비용이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를 통해서 이걸 수거하겠다라고 지금 몇 년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시장에 딱 뭔가 나타날 만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달걀을 수거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직접 그나마 이런 로봇들을 가지고 적어도 사람이 매일 안 돌아다녀도 되게끔 기계가 이런 로봇 청소기 같은 기계가 다니면서 좀 병든 닭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양계장의 경우에 이제 바닥에 개분입니까? 개분이 수분 함량이 어떤가, 혹은 개분을 분석을 해보면 대충 이 지역에 좀 나쁜 친구들이 있구나, 질병이 걸렸구나, 이런 것들이 분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해주는 이런 회사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시스템의 경우에 실제 굉장히 우리가 쉬워 보이긴 하지만 집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로봇 청소기의 경우에도 굉장히 멍청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저희 집에는 것도 멍청한데, 이 자율주행, 특히 이런 실내에서의 막 움직이는 동물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자율주행 기계를 만드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스페인에 있는 이런 파로메틱스라고 하는 회사는 땅에서 다니지 말고 우리는 그냥 천정에 레일을 달아서 레일을 따라서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이 양계 닭들을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회사의 경우에 이렇게 위아래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레일을 따라서 뭐 전혀 뭐 걸리는 거 없이 계속해서 24시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서 건강한 닭, 질병에 걸린 닭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찾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또 그 개군을 분석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특징은 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바로 농장주에게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는데요. 2019년도에 글로벌 포럼이라는 곳에서 아주 혁신적인 제품이다, 혁신상을 받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레일을 설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 당연히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농가들의 인터뷰들을 보면 보통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이 투자 비용의 회수가 되더라. 그 이유가 실제로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이 제품을 통해서 양계장을 모니터링 해보니까 병든 친구들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골라낼 수도 있었고, 그리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갖다가 매일 이 넓은 곳을 우리가 다 사람이 다닐 수가 없는데 이런 친구들이 해줌으로써 절약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게 지금 현재까지의 연구나 실제 사용해보고 있는 농가들의 피드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CEO가 얼마 전에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아시아 시장으로도 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아직 우리 한국에는 이런 아시아 지역에는 다 케이지를 많이 하고 있어서 시장이 그렇게 클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스페인과 유럽을 벗어나서 이제 해외로도 나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수확하는 로봇에 관해서도 많은 회사들이,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런 시설 원예 하우스에서 그 수확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이 전체 비용의 한 절반 정도 혹은 절반 이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확 작업을 어떻게 기계를 통해서 할 수 있다면 그런 많은 노동력들을 우리가 노동력에 투입되는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점차 이제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들이기가 힘든 상황인데 뭐 그런 쪽에서도 어떤 대응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 국가, 특히 네덜란드에서도 그 동유럽에서 오신 그런 분들이 농장에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항상 인권 문제들이 거기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월급을 안 준다든지,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뉴스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해 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에서의 연장선상에 볼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회사와 이스라엘 회사 둘 다 이런 카메라에 의해서 자동으로 무엇을 수확해야 될지, 어느 부분을 수확해야 될지, 얘는 지금 80% 익었다, 혹은 얘는 100% 익었으니까 놔도 된다, 이런 것들을 거의 뭐 정확하게, 이 부분은 지금 거의 성숙이 된 기술들이고요. 다만 이제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상처를 입히지 않고 이렇게 잘 수확할 것인가 하는, 사람 손이 이렇게 우리 매일 보는 거에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 손처럼 이렇게 정밀하게 제어하고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은 아직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네, 아그로봇이라고 하는 스페인의 이런 작은 회사인데, 딸기 비닐하우스, 소규모 비닐하우스 내에서 딸기를 수확해주는 기계를 만들어서 일부 농가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이 들긴 하는데, 이렇게 큰 기계가 어떻게 이런 농가에서 사용이 될 수 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여러 가지 이런 리포트들에 의하면 일부 농가들에서 현재 수확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그다음에 노르웨이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이런 기계들이 딸기 농가에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동화 기술들을 그냥 요약을 해보자면 여기에 사용되는 기술들은 이제 영상 기반의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내용들이 되겠는데 좀 어려운 내용들을 제가 적었습니다만 여기에 나오는 기술들은 실제 우리 자율주행차에서 사용되는 기술들과 혹은 CCTV 뭐 이렇게 길거리에 거리에 CCTV들이 막 설치되고 어떤 이렇게 범인을 자동으로 추적해 나가고 하는 그런 기술들과 사실은 동일한 어떤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들이 농업에 적용되는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아직 실내에서 움직이는 친구들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율주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게 빨리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규제 문제, 안전 규제 문제가 이런 농업 기계에서 아직까지 제대로 이렇게 세워진 게 없다 보니까 이게 법규를 앞서서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런 이슈들 때문에 실제 기술적인 수준은 더 높은데 이게 시장에 도입되기에는 조금 아직까지 그 장벽으로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몇 군데를 제외하면 여전히 연구 개발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 하지만 이런 친구들, 이런 회사들이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상용화할 시점이 조만간 다가올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 내용은 데이터 관리나 센서 기술에 대한 내용인데요. 뭐 네덜란드 사례가 되겠는데요. 센소테라라고 하는 굉장히 단순한 역할을 하는 회사, 요즘에는 이런 일들을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넓은 토지에다가 중간중간에 조그만한 센서들을 그냥 이렇게 박아 놓으면 이 친구들이 여기에 지금 물이 얼마나 많이 있다, 혹은 작물들이 물을 얼마나 많이 먹었다, 혹은 적게 먹었다 이 정도를 파악을 해주는데요. 이 정도만 가지고도 엄청난 그런 이 회사의 주장하기로는 엄청난 데이터 그 비용이 세이브가 되더라, 절약이 되더라라는 내용인데 2018년에 특히 몇 군데 농장을 이제 비교를 했던 인터뷰 기사를 가지고 와 보면 이 농가의 경우에 특히 2018년도에 굉장히 심각한 폭염과 유럽도 마찬가지로 그 가뭄이 있었는데요. 이런 제품들 통해서 정확하게 물이 어디에 얼마나 부족하구나라는 것들을 자기 농장에서 그걸 판단을 해서 그 지역에만 이제 가뭄이다 보니까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아주 효율적으로 물 운영이 가능했다. 그래서 이 예상했던 것보다 주변 농가들보다 더 높은 생산성이 있더라라고 하는 네덜란드 농장주 인터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국내에도 이런 유사한 일들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스마프라고 하는 회사가 되겠는데요. 이 회사도 비슷한 컨셉으로 토양에다가 이런 수분 센서들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IoT 장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데이터를 모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분석을 해서 어떤 처방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는데요. 이제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센소테라라고 하는 회사와의 차이는 이 회사의 경우에는 실제 관수 탱크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이런 밸브까지도 달아서 물이 부족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바로 물을 공급해주는, 자동으로 공급해주는 그런 어떤 시스템과 그 다음에 그 넓은 어떤 필드를 다룰 때에 그 로컬 지역의 날씨가 굉장히 또 중요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기기들까지도 제공을 한다라는 것이 좀 다 차이점이 되겠고요. 2020년 지금 현재는 이제 세종시에 있는 인삼농장에서 이런 자동 관수와 센서 테스트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조금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이게 비용 대비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 유사한 또 한국 사례로 아이오크롭스라고 하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 이 회사도 마찬가지, 이 회사의 경우에는 그 시설원의 스마트팜 내부에서의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토마토나 파프리카나 오이를 운영하시는 농장주에게 유용한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그 카메라나 그 다음에 내부에 이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센서들을 가지고 작물들의 상황 그리고 질병들의 발생 가능성들을 이제 미리 예측을 해주는 것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또 그 레이버 매니지먼트가 네, 노동력. 네. 그러니까 이 큰 어떤 온실 내에 일하는 일꾼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데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일을 전혀 안 하는 것 같고 어떤 친구들이 일을 너무 잘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까지도 그래서 실제 농장주분이 이런 그 일꾼들을 일일이 다 간섭하지 않더라도 잘 운영이 되어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부의 환경을 그 온실 내에서의 환경들을 잘 분석을 해보면 사실 그 질병의 예측이 정교한 예측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한데 이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영상에 의한 정보들로 실제 어떤 작물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혹은 어떤 그 영양분이 부족하다라고 할 경우에 바로바로 농장주에게 알려줘서 농장주가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움직이나요? 움직이네요. 네, 카트에다 설치된 어떤 카메라로 그냥 쭉 지나다니다 보면 이 줄에 지금 나무들의 예상 수확량이 얼마다 혹은 병들어 있는 친구들이 얼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잘 안 보실 것 같긴 합니다만 파프리카나 혹은 여러 가지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다 탐지가 돼서 카운팅이 되는 그런 기술들이 되겠는데요. 아마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앞서가 있는 회사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일본 사례를 조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일본에서 IO 센서가 탑재된 농기계라고 하는 이런 쿠보다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수확하는 콤바인에다가 이제 거기에서 단백질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와 그다음에 중량과 수분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 그래서 쌀이 수확됨과 동시에 단이라고 해야 되나? 쌀알에 단백질 함유량이 얼마인지, 수분 함유량이 얼마인지, 그리고 무게가 얼마인지를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 친구들이 수확된 위치를 계속해서 기억을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는 아주 고품질의 쌀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맛있게 밥맛이 정말 이 밥은 맛있다라고 판단하는 그 단백질 수치 범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또 어떤 수분 함량이 있는데 기존의 방법대로 하면은 그냥 한꺼번에 다 수확을 해서 이거 한꺼번에 다 건조기에 돌리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이제 이 수확과 동시에 일정 수준의 범위 안에 들어가지는 단백질을 함량하고 있는 친구들을 따로 뽑아내고 이제 그 친구들의 또 수분이 많은 친구, 적은 친구를 분류해서 건조를 따로따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 이렇게 했더니 정말 고급진 쌀들이 수급돼서 나오더라 하는 게 있고 생산량이 또 늘어나더라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올해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올해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내년에 또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특정 지역에서의 그런 좀 떨어지는 쌀이 많이 생산되는 그런 영역은 어떤 비료를 더 많이 투입을 한다든지 해서 이게 매년 꾸준하게 고품질 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형태를 지금 일본에서는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농업 현장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들로 인공지능과 데이터 활용 분석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에 기계학습이나 인공지능들이 다양한 어떤 알고리즘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단순하게 지금 현재의 어떤 판단뿐만이 아니라 과거 뭐 1, 2년 혹은 앞으로 1, 2년 그런 미래까지도 이렇게 전 영역에 걸쳐서 그런 확장해 나가고 있는 형태들이 지금 현재 보입니다. 이거 마지막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많이 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패치라고 하는 네덜란드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의 경우에는 이런 시설원의 그 뭔가들 내부에 보면 나방이 많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나방을 사실은 드론으로 이제 죽여주는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 기존에 이런 드론을 만드는 회사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ADI, 기드론, 드론워치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 드론에다가 약통도 달고 그 다음에 수준 높은 그런 컴퓨터도 달고 카메라도 달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이게 이 사이즈가 커지고 실제로 가격도 많이 비싸지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안 나오는 구조로 발전이 되고 어떻게 보면 장벽에 막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이 패치라고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이걸 굳이 다 드론에다가 다 달 필요가 있나?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친구는 그냥 우리 옆에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다가 카메라도 달고 온갖 수준의 고품질의 센서들이나 그 다음에 컴퓨터를 여기다 다 달고 이 드론은 그냥 이 베이스 스테이션과 통신할 수 있는 통신 기능만 이제 달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이 주변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다가 어떤 나방이 발견이 되면 그 위치를 3차원 위치를 여기 충전소 위에 있는 드론에게 위치 정보만을 보내주면 이제 이 드론이 가서 이제 죽이는 역할. 죽일 때도 그냥 이 날개로 그냥 갈아 죽이는데요. 이 3D 프린터를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최소 통신 모듈만 달고 그리고 또 무거우면 안 되기 때문에 배터리도 아주 최소한의 배터리만 달아서 실제 날 수 있는 게 한 1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불구하고 1분 달고 와서 다시 충전하면 되니까 또 뭐 5분 충전하고 또 달고 오고 그런 형태로 굉장히 좀 생각 자체를 좀 바꾼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여기 드론에다가 모든 걸 다 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비싸지고 잘못해서 벽에 이게 부딪히기라도 하면 이 비싼 장비들이 다 망가지는데 안전하게 비싼 친구들은 벽에다가 딱 붙여놓고 이렇게 여기 한 5,000원에서 여기 한국 돈으로 5,000원에서 10,000원 수준의 싼 저렴하게 생산된 거 저것들 망가지면 그냥 교체를 언제든지 하면 되니까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혁신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지금 네덜란드 농가들을 대상으로 이런 비용 비교를 한 자료들이 최근에 공개가 되었는데 그래서 나방 해충 방제를 하지 않는 기존 농가의 경우에 뭐 재료 비용 얼마 700만 원, 인건비 600만 원. 여기는 이제 네덜란드 시설원의 1헥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기존에 하는 방법대로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화훼 손실에 의한 손실이 2,200만 원이 되더라라는 게 이 회사의 주장입니다. 근데 실제 농가들 대상으로 이런 계산을 했다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그럴 수도 그렇겠다라고 받아들여지는데 좀 더 이런 내용들은 좀 파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하지만 이 패치 장비들의 경우에는 사실 설치하는데 뭐 재료 비용이 많이 들긴 합니다만 뭐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화훼 손실이 굉장히 적어서 실질적으로 1,400만 원 가량의 비용이 연간 절약이 되더라. 자기네들이 파일럿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절약이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장비의 경우에는 사실 뭐 파프리카나 토마토 같은 이렇게 높이 자라는 작물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국화라든지 화훼라든지
그런 아직까지는 그런 로우 이게 크지 않는 높이 자라지 않는 작물들을 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Here's a drone, of course, 이 영상 and you'll see some bugs 올라가서 flying around. So there will be one here, 잘 보이시는지 one 모르겠습니다. here, doesn't catch it, then there's another one, doesn't catch it, and then there's another one. 베이스 스테이션을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다가 And it goes, landing is still a bit shitty, but you see how fast 이 it 이제 goes. 지금 This is 나방이 왔습니다. 그러면 it's like 여기 a 충전 rocket 스테이션 있던 going 친구가 after the insect. 거의 0점 몇 초 만에 1초 미만 시간 동안 날아가서 날개로 갈아버려서 죽이는 형태의 영상이었습니다. 네, 그 마지막 내용이 되는데 이거는 우리에 대여 저희 포부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셨던 요 짧은 사례들 재배 전략의 자동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그 상향 평준화가 될 거다라고 이게 충분히 예상이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작물 상태를 인지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어떤 대처하는 능력이라기보다 이런 쪽에 AI나 이런 머신러닝이 지금 벌써 사람보다 일부 영역에서는 앞서고 있고 앞으로도 앞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 영역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여기 내용에서 이렇게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변화들이 특히 기후나 환경들이 매년에서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것들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대응에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연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응을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형 스마트 온실 모델을 우리가 개발해보자 이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첨단 온실도 좋습니다만 너무 이게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어떤 모델들보다 중소형의 어떤 소규모 농가들에서도 충분히 운영해 볼 수 있는 어떤 스마트 온실 모델들, 그리고 한국의 강한 IT 기술들을 우리가 농업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들을 위해서 또 많은 인재들을 개발하는 일에 노력을 하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농업의 이제 전후방 산업들이 모두 다 같이 발전을 해야 되겠다. 특정한 부분에서의 발전도 좋겠습니다만은 이 전체적인 어떤 밸류 체인 상에서의 모두가 다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내용과 그다음에 세계 시장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처음부터 농업 기술들을 개발을 하자. 네덜란드 농업의 경우에 모든 생태계들이 아주 균형 있게 발전이 되어 있는 그런 우리 사례들을 그런 현실들을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다. 그 소농의 디지털 경쟁력을 제고하자라는 내용인데, 이 그래프의 경우에는 여기 보라색의 이 바의 경우에 2헥타 미만의 2헥타만 해도 한국에서는 큰 농가라고 평가되는데 소농가들의 비율을 보시면 중국의 경우는 거의 3분의 절반 이상이 소농가, 그다음에 아시아 지역은 소농가들이 정말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반면에 북미나 유럽 지역을 보면 200헥타 이상의 호주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이나 되고 있고요. 북미 지역도 마찬가지로 20헥타 이상의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국가들과 우리는 좀 차이가 있다. 아시아 국가로서의 소규모들이 위주가 된 이런 곳에는 소농을 위한 어떤 디지털 기술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얘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시아판 농업 인공지능 대회를 우리 한국이 주축이 돼서 개최를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